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895년 3월 26일 마코나루 고원 유길주는 도쿄로 유학 가는 100여 명의 젊은 유학생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10여 년 전 자신이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 가던 때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유학이 국금이던 시절 조사시 찰단의 수행원 신분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유길주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집에 머물며 게이오 기즈쿠에서 1년 반가량 수학했다. 보빙사 수행원으로 미국에 갔을 때는 사행을 마친 후 혼자 남아 에드워드 모스 교수 집에 9개월가량 머무르다가 이듬해 예비학교인 거버너 덤머 아카데미에 입학해 1년가량 다녔다. 장차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여 국제법과 상업실무를 배우려고 계획했으나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귀국했다. 갑신 정변 주역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귀국하자마자 바로 유폐되어 7년간 연금 상태로 지냈다. 1894년 가보개혁으로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자 외화문 참외경 군국기 무처회의원, 의정부 도원, 내부역관 등 요직을 거치며 정치에 참여한다. 도원은 예전 사원부의 장인 종이품 대사원 벼슬로 현실 정무를 논평하고 모든 관료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며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간장한다. 오늘날의 검찰총장 플러스 감사원장 정도의 직책으로 이해하면 된다. 유도원은 앞으로 남은 먼 길을 떠나는 유학생들에게 훈시를 주시오. 일장 훈화를 마친 박영효 내부 대신이 유길준을 불렀다. 학도들도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학도들이 당장 떠나야 하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소. 유길준이 근엄한 표정으로 학도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자리에 모인 113명의 유학생들은 조선 팔도의 400여 명 젊은 학원 중에 선발한 최고 인재들이오. 제군들은 일본에 도착하면 이타에 있는 게이오 기주쿠에 입학할 것이오. 앞서 그 학교에서 수업한 선배로서 제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소. 성상께서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신사년 봄에 나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소. 가는 곳마다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소. 나는 우리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소. 서너 달이 지나 어학이 통하면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소. 새로 나온 기이한 책들을 보며 거듭 생각하는 동안 그 사정을 살펴보고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며 진상을 파헤쳐보니 그들의 제도나 법규 가운데 서양의 풍을 모방한 것이 십중 팔구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소. 그렇다면 붉은 머리와 푸른 눈의 서양 사람 가운데 재주와 견식이 남보다 뛰어난 자가 반드시 있을 테니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순전히 야만족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소. 나중이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을 둘러보고 느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소. 특히 미국인의 활동력과 노동력은 대단히 놀라웠고 조선으로 가져오고 싶은 것은 교육 시스템이었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점 때문이오. 첫째, 제군들이 일본에 도착하면 내가 그랬듯이 일본의 문명 개화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오. 제군들도 잘 알다시피 일본은 메이지 이래 교육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식산흥업에도 힘써 부국 강병을 이루었소. 그리고 청국과 싸워서 마침내 이기고 동양의 맹주가 되었소. 이처럼 일본인들은 거의 한 세대 만에 서양을 따라잡을 정도의 기염을 토했소. 참으로 놀라운 일이오. 나는 제군들이 그런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며 일본을 철저히 배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진력을 다해주기 바라오. 둘째, 그 나라의 산물을 알려고 하면 그 나라의 글자를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하며 그 글자를 알려면 그 말을 배우지 않고는 안 될 것이오. 당장 학교에 입학하면 일본어부터 배우고 언어가 통하면 본격적으로 초급 영어와 지리학, 국리학의 기초를 배우게 될 것이오. 부견을 버리고 신지식 확충에 힘써 진보하도록 하시오. 특히 어학에 전념하여 속히 깨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오. 다행히 조선 사람들은 일본어를 쉽게 배운다고 하오. 그렇게 조선 사람 한 사람이 근대 학문과 기술을 배우면 우리 조선도 필경
공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오. 우리 대군 주폐하께서도 제군들이 그렇게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시고 바다 건너 문명국 일본으로 파견하는 것이오. 그런다고 일본만 추종해서는 안 되며 서양 문물을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접하여 익히는데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오. 유도원의 훈시를 듣고 있던 18살 유치학은 드디어 일본으로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유치학은 기계유씨 유길준의 일가로 가보개혁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 게이오기즈쿠 관비 유학생 선발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서 친척인 유치덕, 유진반과 함께 급하게 행장을 꾸려 서울로 올라왔다. 천만다행으로 세 사람 모두 합격해 같이 떠나게 되었다. 훈시가 끝나자 내부 주사들이 나와 학원 한 명의 옷차림과 행장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행동 거지를 이리저리 하라고 타이르고 훈계를 했다. 대군 대군 주폐하 주폐하 만세. 유학생 일동은 만세 삼창을 함께 외치고 마포를 출발했다. 학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수십 척의 배가 강 위에 떠 있고 강 건너 제물포로 향하는 길은 유학생들과 종자들 그리고 말, 수레가 줄을 길게 이었다. 제물포에 도착한 일행은 제강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영국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수백 톤급의 기선은 시퍼런 바다 물살을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유학생들은 갑판에 올라와 여기저기서 무리를 지어 숙덕대고 있었다. 시학이 형. 이렇게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신기한데 무지 빠르다. 나이가 가장 어린 진방이 말했다. 배가 날아가는 것 같아. 빠르기는 화살 같고.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배들이 수도 없이 많대. 부럽다. 진방아. 부러우면 나중에 항해학교에 가서 항해술을 배워 항해사가 되어 전 세계로 타고 다녀. 치학이 웃으며 말했다. 배가 부산과 대마도를 지나 일본 땅에 이르자 방초가 숲을 이루고 녹엽이 짙은 그늘을 지었으며 천산만엽의 경계가 꽃대보다도 훨씬 좋다고 느꼈다. 나가사키에 도착해 3일을 머무르며 일본 풍물을 구경하고 다시 윤선을 갈아타고 시모노세키를 거쳐 고베로 향했다. 시모노세키 항구는 사방에 상선이 구름같이 모여있고 석탄과 화물을 싣는 기계 소리가 배를 흔들 정도로 요란스러웠다. 지나가는 세토네의 절경은 한 폭의 동양화 같아 심신이 황홀하기 그지없다. 학원들은 갑판 여기저기에 모여서 경치를 구경했다. 그날 밤 학원들은 선실에 모여 시 한 수를 짓고 술을 한 잔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다. 당시 같이 유학을 간 인물들은 대다수가 개화파 양반들의 자제였다. 배에서 이틀 밤을 자고 고베에 도착하자 게이오기즈쿠 교사 야마자키와 사감 무라우에가 영접하러 나왔다. 고베부터는 게이오기즈쿠 교사와 사감의 인솔라에 하룻밤을 여관에서 묵고 이튿날 정오에 기차를 타고 도쿄로 향했다. 처음 타본 기차 역시 신기한 듯 어린 진방은 이곳저곳을 살펴보느라 여념이었다.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조선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기차는 윤성보다 극절로 빨라 다음날 정오 무렵 도쿄 신바시역에 도착했다. 웅장한 역사 건물과 역 주변의 높은 건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 역사를 나서던 조선 학생들을 일본 학도 수백 명이 마중을 나와 일본 국기와 조선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양국 학생들은 미타까지 줄을 지어 행진해 학교에 도착했다. 연설관에 마련된 환영식장에서 후쿠자와 유키치 선생이 왕국개화를 주제로 연설을 했다. 유학생 중에는 관립 일본어학교에 다니던 생도가 있어서 간략하게나마 통역을 해줘 유치학 일행은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다. 주일 공사 등 몇 사람의 훈계를 끝으로 식이 끝나자 간단한 심사 후 모두 기숙사에 입실했다. 이후에도 일본 게이오기즈쿠 관비 유학생 파견은 계속 이어져 그에만 2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미타로 향했다. 유치학은 이듬해 1896년 7월 보통과를 졸업하고 9월에 진방과 함께 도쿄 법학원에 입학하여 법률학을 3년간 공부했다. 졸업 후에는 일본 사법성 및 각 재판소 연습 사무를 하고 1899년 11월에 귀국했다. 같이 유학을 간 일행 중 육군 사관 예비학교인 성성학교에 20명, 도쿄법학원에 9명이 진학했다. 7억은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귀국 조치되었다. 유치학은 1948년 대한민국 재헌헌법을 기초한 유진호의 아버지이다. 유치영으로 개명했다.